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투산 로보틱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45,500원에 100%입니다. 오, 100%요? 오. 확신이 좀 강하게 드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레인보 로보틱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님. 레인보우는 고점이 24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투산 로보틱스는 뭐 한 12만 원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거 전망을 좀 오늘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지. 네, 네.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 비중도 100%시고 와,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네. 더 갈 수 있을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울금정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러면- 수익권이시니까. 네, 그럼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사실 그동안 이번 주 내내 너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한 달 내내 거의 올랐죠. 네. 예.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얼마까지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얼마까지요? 네. 제일 얼마까지는 좀 이게 근데 좀 이제 대응 방법이나 좀 예. 아니면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100%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믿음이라는 것도 기간에 따라 지나면 지날수록 좀 깎여가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물론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IPO 종목 지나가고 나면은 보호 예수 있습니다. 락업 물량 풀립니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두산 로보틱스 한번 이렇게 차트 확인해 이렇게 표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호 매수 금지 물량이 대략적으로 매각 제한 물량이 지금 합계 75%입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 2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큰 시총 종목이. 그러면은 현재 주가까지 흐름까지 보면은 품절주 형태로 계속 갈 확률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1년에서 2년 지났을 때 최대 주주 매각 나올 확률도 지금 상당히 적어 보이고 1년 전까지는 이 중간에 원래 136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 들었었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물량들도 다 따져보셔도 시장이 정말 눈꼽만치도 영향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AI 내지는 AI와 지금 연계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선행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켠에 그쪽 이제 AI와 연계되는 그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산업이라고 불리는 로봇 산업까지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이거를 얼마나 더 가져갈까 아니면 여기서 좀 일부 정리할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1년 정도는 저는 묻고 그냥 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장기 투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주가 조정이 나오고 고가권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실 텐데 네. 시청자님 100%시잖아요.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감을 띌 수 있는 방향은 지금 원금만 두고 손실금만큼 매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대안 방법이죠. 더 가면 더 가라 하면서 그냥 원금만 남겨두시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물량이 1년 전까지 그렇게 보호해서 락업 물량에 지금 문제가 삼을 정도도 아니고 시장이 지금 AI에 파생되는 섹터들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 1년까지 그냥 꼭 홀딩하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언제나 말씀드린 게 100%를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중이어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풍파가 오면 올수록 불안 심리가 언제나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매도 버튼은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1% 하루에 1% 내일 가서는 또 2% 팔까 하면서 조금씩 파시면서 안정감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추세가 좋은 추세 내지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렇게 향후 어디까지 갈까를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딱 잡으시 1년이라는 저는 보호예수 이 기간을 잡아드렸다시피 기간을 잡으시고 중간 파동 내에서 계속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일부 물량을 계속 처리해가면서 안정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장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매출 이익 영업분이 엄청나게 빼어나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당장 미래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대감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산타랠리 올해 산타랠리
11월 12월 달 올 것이다. 그건 뭐다? AI의 2차 산업으로 찾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로봇주 굉장히 유망하다. 잘 접근하셨고 저는 안정감을 위해서 조금씩만 덜어가시자 그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익 나실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현대 LL 매수가랑 비중은요? 59,500원에 15%. 현대 엘리베이터 59,500원이요. 좀 네. 오래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와, 59,000원대면 네. 거의 수년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아니면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분전까지 올 건지,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손들며 해야 되나, 그거 네.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 의견 주신 분이 참 많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좀 꽤 오래 들고 계셨는데 뭐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할 전문가님? 각오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뭐 일단은 최근 추세로 봤을 때 계속적인 우상향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뭐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뭐 외국인이 계속적인 순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계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번 상승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 강성보 펀드가 지금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최근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하단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적으로 이 상승세를 유지를 시키고 또 정배열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주가 하락을 좀 만들 생각은 좀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흔들림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은 좀 보였지만 다시금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에 4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200억, 2분기 157억, 그다음에 3분기에는 424억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아직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그래도 올라오긴 했으니까 이 재료가 어디까지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하이닉스가요. 네. 산지 얼마 안 되는데 30%가 있는데요. 혹시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요 132,000원이에요. 정말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13층. 다들 사실 올긍정으로 들어주실 것 같긴 한데 하이닉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정일지 긍정일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이식. 또 장난이 또.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이 SK 하이닉스로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불안한 게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의견 들어주신 손여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걸까요? 네, 우선 종목 잘 고르셨고 매수가 나쁘지 않은데 비중이 나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한결같아요. 뭐 한 달, 두 달 넘게 저를 봐오셨겠지만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 20% 이상 넘어가면은 나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위치도
좀 아쉽습니다. 저는 보통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추세 추종을 저는 잘 안 합니다. 눌림목으로 분할 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뭐 12만 5천 원이다. 그럼 박수 드리고 뭐 매수가가 뭐 12만 원이다. 이렇게 박수를 드리겠지만 매수가 13만 3천 원이기 때문에 이 고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셨을지 아니면 올라가는 걸 보고 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비중이 10%였다? 그럼 뭐 괜찮다 말씀드리겠지만 비중 20% 넘어가니까 조금 아쉽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랑 뭐 HBM3,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을 의심한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지만 저는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21선을 살짝 건드리는 모습인데 SK하이닉스 관련 뭐 부정적인 뉴스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월화 수목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 들어왔는데 오늘 악재 없이 순매수 나왔으니까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뉴욕 시장이 휴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에 특별한 이슈 없고 계속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수출하고 있는 GPU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뉴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투자 비중이 10%, 15% 내외였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더 하락해도 제가 뭐 하락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하락을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지만 오히려 시청자분은 이미 비중이 30% 넘어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계적으로 제가 손절가는 21선과 61선 사이인 12만 4천 원을 말씀드리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오히려 이제 12만 원 아래에서 다시 사는 거죠. 약손실로 끊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사신 다음에 엔비디아의 4분기, 그다음 올해 연말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대로 21선 이탈 없이 지지한다고 하면은 뭐 1차적인 목표가는 뭐 14만 5천 원, 2차적인 목표가는 뭐 14만 원, 3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은 조금 높으시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14만 5천 원까지도 또 상단을 열어두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긍정 나온 김에 한 분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범수 팀장님도 또 반도체를 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 뭐 상단 어디까지 좀 보면 괜찮을까요? 지금 하이닉스 긍정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그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들었다가 돌렸다가 한 겁니다. 네, 사실 요즘에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춤하면 뭐합니까? 2024년 가이던스 이미 2배 나와서 가지고 목표 주가 $750, $800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SK 하이닉스를 걱정한 게 다른 아니라 국내 시장에 있다는 걸 조금 걱정해가지고 최근에 다른 부분은 아니고 공매도 지금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 이후로 고가권 내 평단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 추세가 좀 이제 많이 제한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 SK 하이닉스도 시총 상위 종목으로서 약간의 지수적인 리스크를 안고는 가야 합니다. 다만 이제 질문 주신 부분 중에 SK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갈까요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바라보실 거면 무조건 SK 하이닉스를 가져가셔야 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부분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뭐 이제 4분기 관련해서 중국 매출량이 이제 또 아직도 우려된다는 모습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모습이지만 SK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의 HBM 메모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한 그렇게 주가 향방에 그렇게 큰 조정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가격 조정이 올 수는 있다 정도로만 좀 체크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소비세도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바로미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이전에는 DDR4 특히나 재고 자산에 대한 처리 여부로 이제 시장의 많은 반등 여부를 봤었다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반도체 저점 지났으니까 회복은 도대체 언제냐라는 부분을 항상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HBM이 아무리 잘 나가고 ASP가 아무리 비싸도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디램 메모리를 봐야 되는데 저기 이제 SK 하이닉스가 파는 이 그냥 메모리 한번 보십시오. 가격 변동을 보시면 돼요. 1개월 내 최저가가 71,15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8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게 좀 약간 우리 회 먹을 때 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도체도 재밌지만 시가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DDR4, DDR3, DDR4 출시 당시에도 제가 램을 몇 장을 쟁여놨다가 한 30%의 이득을 보면서 좀 팔았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지금도 동일한 사이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SK 하이닉스 AI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상승률이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얼마만큼 더 업사이클링에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미국 나스닥은 가는데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왜 그만큼 반도체에 키를 못 맞추느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를 못 맞춤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여력은 분명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저는 최대 17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내로 투자하시자 저는 그렇게 한번 더 짚어드리고, 이 현물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머 오늘은 1,000원이나 더 올랐네, 수요가 회복하는 건가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 반영도 충분히 쫓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현물 부분까지도 간편하게 항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꼼꼼하고 냉정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로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5477번님께서 TCC 스틸을 가지고 계십니다. 62,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타이밍이 어려운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 앞서서 뭐 코스피 정기 변경 이야기도 했지만 TCC 스틸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TCC 스틸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한 분만 부정을 남겨두셨네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예병근 대표님이 코스피 200 편입 종목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TCC 스틸은 왜 부정을 주셨을까요?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 TCC 스틸이나 이런 그 철강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을 해놓고 지금까지 보면 이게 기관 수급이 보면 계속 지속적인 수급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기점으로 저는 이제 지금 행보 구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즉 이걸 통해서 매도 전략을 충분히 펼 수 있는 구간까지 저는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 다음 주는 뭐 어찌됐든 지금 긍정적으로 이게 작용을 할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다는 걸로. 그 바스켓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긍정적 역할을 해가 올라올 때가 아마 기관들이 대량 매도 시점을 잡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시청자분께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6만 원 약간 아래, 좀 죄송합니다만 5만 9,500원 이상부터는 일단은 팔아놓고 봐야 된다. 팔아놓고 기다려 봐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 중에 지금 평가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반영을 받지 않았던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KG 우리가 그 옛날 쌍용차죠. 그런 것들은 아직 반영이, KG 모빌리티, 그 다음에 덴티움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회가 왔을 때 매도 찬스로 좀 잡아가시는 게 역발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에 뭐 이미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좀 반영이 덜 된 종목들을 좀 대안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강호진 전문가님 긍정 들어주셨는데 TCC 스틸 좀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수급이 좀 15일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 3일 동안의 수급을 보더라도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인 순매수를 유입해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이 케이스를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쌓여 있는 이 수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 1000조에 가까운 그런 수주가 쌓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회사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증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서 내년에 대략적으로 이 마켓쉐어를, 이 글로벌 마켓쉐어를 50% 정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매출적인 측면으로 좀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서 좀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기대감이 좀 실리게 되면서 다른 2차 전지, 이 양극재, 특히 양극재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하락률이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제 니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니켈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TCC 스틸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의견 둘 다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200에 조금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우리 시청자분 잘 팔로우업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그럼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708님이신데 상보를 매수하셨습니다. 2,100원에 비중은 20%. 보유기간이 2개월인데 생각보다 안 오르네요. 물타기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뭐 흑연 관련주로 들어가신 걸까요? 그러니까요. 뭐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지 일일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좀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은 그래도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조범수 팀장님 긍정 들어주셨거든요. 상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흑연 수출 통제 일정부터 잡아야 될 텐데요. 수출 통제권 같은 경우에 핵심 원료 12월부터 수출 통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이런 이게 테마는 좋아요. 테마는 나쁘고 그래핀이지 않습니까? 테마는 좋은데 못 간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매집봉이라는 형태로, 기술적인 형태로 봤었을 때는 매집 구간이 굉장히 좀 많이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동반을 한 형태에서 올랐다가 눌리고, 거래량 동반하고 또 올랐다 눌리고, 거래량 동반하고 올렸다 눌리고, 악질적인 놈들입니다, 이거. 실제로 진짜 이렇게 악질적인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이런 형태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다려 보셔야 될 테지만, 이게 흑연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넘어가야 되는 게, 테마성으로 결국 12월 달에 다시 부각될 거냐 말 거냐인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하시면은 결국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최근에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좋은 유화적인 스탠스까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는 중국의 좀 다른 쪽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쪽에서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하는 것을 중국이 결국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완전 인수권이 또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달리풀이하면은 시장에 영향이 있나요? 무슨 흑연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은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단기적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이제 펼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치고받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흑연 수출 제한권에 관련된 모습이 어느 정도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가 나오는 건데, 어찌되었든 수출 통제권에 대한 철회 부분은 아직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차 한번 12월 중에 한 번 더 뉴스가 부각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테마성 재료로만 봐서 저는 긍정 부분을 보여드렸고,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뭐 흑연이 대체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미래가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흑연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조금 제가 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오늘 중국향에서 BYD가 마이너스 5% 넘게 하락이 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할인한다고요. 연말 맞아가지고 전기차 할인한다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흑연 같은 경우도 결국에 그래핀이든 흑연이든 전기차 원재료입니다. 전기차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 내지는 시장 구매자들이 할인을 안 하면 전기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할인했잖아요. 다른 지금 여타 전기차 업종군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는 일단 가격을 할인하면서 일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장에는 좀 유의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 2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수출 통제 뉴스가 한 번 더 다시 받고 이 규제 철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더 부각될 가능성 보고 가시자. 저는 이런 종목 좀 저항대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2,100원 내지는 2,000원 구간까지만 오시면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전가 근처입니다. 본전가 근처까지 오시면은 너무 미래가치적인 부분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아마 단기성 테마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본전가 오시면 탈출하시자. 저는 그렇게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매도가를 정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53번님께서 일진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평균 단가는 14,000원대고요. 비중 대신에 주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요? 458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네. 문자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원전주가 참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458주를 갖고 계셔서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진 파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한 분의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 긍정 주셨어요. 458주면 660만 원 가량인 것 같은데. 계산이 참 빠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전주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대표님은. 막을 수 없는 시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의 전력 소모량, 전력 소비량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학 연료에서 이제 바이오 연료, 그린 에너지 쪽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전기를 굉장히 주 원료로 쓰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주변만 봐도 굉장히 전기 연료들이 되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가스로 난방을 때우다가 전기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이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한전 너무 적자가 심하다. 적자의 그 끝이 막 지금 너무 산더미다. 이자 갚는 데만 해도 지금 뭐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근데 여기서 가성비가 좋지 않는, 즉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갔을 때 과연 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소형 원전까지, 대형 원전들은 워낙 그 님비 현상이 심해요. Not in my backyard. 내 땅에는 안 돼. 이게 굉장히 심해져서 소형 원전,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이라고 불리죠.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의 영국의 뭐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독일의 샤프란, 뭐 이런 회사들도 SMR로 가겠다. 지금 이런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표심을 떨어뜨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지 않은 2차 그 재생에너지 쪽, 이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시 고백투 원전으로 가고 있는 세계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로 가고 있는 그 세계적인 추세도 본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걱정할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근차근 모아가야 될 구간으로 보여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뭐 피할 수 없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산업이다. SMR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했는데 주가가 좀 동행을 못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냉철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LT온 제약이요. 제약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88,700원에 25%요.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한 몇 개월 된 거거든요. 몇 개월 되셨고요. 어제는 수익인데 오늘은 또 손실 중이셔서 마음고생이 또 심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제약은 의견이 좀 많이 나뉘어지네요. 그러면 손 팀장님께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들어볼게요. 네. 손 팀장님 입장에서는 비중이 조금 높으시긴 한데 그래도 합병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만약에 매수 위치나 비중이 좋다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필이면 청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조금 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뭐 합병 승인 그런 것들 최대 주주 비중이 커지면서 유통 주수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CMO 기업이나 ADC 항체에 대해서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온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주가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신 게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제약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눈에 안 띄게 2%씩 3%씩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종종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대형주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실적 잘 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 이 종목들 투자하는데 매력도로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적 발표를 잘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사 대비 실적 발표 잘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그룹사 내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실적이 이 셀트리온 제약의 오늘 하락에 움직임을 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 잘 받아줬습니다. 다 SK 하이닉스처럼 오늘 외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여력가 남아 있다. 그다음에 기관도 여전히 잘 사다가 매도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시현이지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악재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립을 튼 이유는 보유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왔다 갔기 때문에 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 영역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일선은 조금 이탈했는데 그 밑에 11선과 21선과 60일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매수 비중이 한 5%, 10%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손절가를 이제 너프하게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비중이 크신 데다가 약손실권이고 보유 기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뷰가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제가 81,500원 정도로 너프하게 잡아드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81,000원에서 손절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 아래 구에서 다시 잡으시면 되시고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나한테 고통을 준 종목이 매수가를 터치하고 이탈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좀 대응을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92,000원 짧게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97,000원 잡고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훨훨 날아가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드렸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고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CJ는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비싸다가 13만 원 주고 한 60% 돼요. CJ E&M을 13만 원이시면은 네. 시청자님도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저는 CJ E&M이라 그래서 수익 중일 줄 알았는데 아쉽게 매수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분이 부정이신데 사실 CJ 그룹주 내에서 그래도 CJ E&M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단 말이죠. 최근에 그러니까요.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긴 한데 비중도 워낙 높으시고 그러니까요. 매수가도 높으세요. 네, 이게 한계일까요, 조범수 팀장님? 이거는 좀 콘텐츠 업태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사실 콘텐츠 업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은 큰 대신 이익률이 안 나오는 섹터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넷플릭스 아니면 TV 구독료 인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상안을 들여오면서 콘텐츠들이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용자 증가가 이전 코로나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점.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심한 섹터가 바로 콘텐츠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우리나라 이제 뭐 드라마 콘텐츠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 비용이 뭐 옆 나라 일본 대비해서 3배다. 비쌉니다. 사실 이 제작비의 대부분이 이런 콘텐츠 제작 비용 대부분이 이 출연료 내지는 이 그 배우분들의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대박을 치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전의 실적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은 매출 한번 보실게요. 매출 정말 잘 나왔습니다. 홈쇼핑도 하고 콘텐츠 홈쇼핑만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까지 드라마, 뭐 영화, 음악 여러 가지 하니까 매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요. 야, 매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영업이익률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성장 산업으로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 섹터가 바로 콘텐츠 섹터입니다. 홈쇼핑도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실질 경기는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물건 가격은 올랐나요? 안 오른 것도 있습니다라고 한번 까보시면은 중량 줄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실질 경기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홈쇼핑까지 좋은 실적을 연속으로 회복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콘텐츠 업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익 구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넷플릭스의 이전에 성공했었던 흥행작들을 좀 둘러봤었을 때 출연료가 상당히 적게 들어갔었던 그런 드라마 내지는 콘텐츠들이 좋은 효과를 거둔 모습도 있었습니다. 콘텐츠 업계에 좀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다졌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물음표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쉬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장기 낙폭 종목이 이렇게 꼭 한 번씩 장기 이동 평균선 한 번씩 터치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 13만 원의 비중 60%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 말 절대 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상승분을 노려서 일부 비중은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향후 미래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치고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콘텐츠 업계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제일 또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지금 보유하신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좀 정리하셔서 안정감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 지금 상승했을 때 조금이라도 정리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CJ ENM이 한 달 사이에 45% 무려 45%나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지 강호진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앞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리밸런싱 시기도 좀 다가오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들은 좀 팔고 지금 낮은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CJ ENM도 역시나 지금 2018년도에 잠깐 상승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지금 뭐 컨텐츠와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뭐 웹툰 이런 측면에서도 이슈가 있죠. 네이버 웹툰을 지금 미국 상장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웹툰 관련주들이 좀 오르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웹툰 같은 경우에도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걸로 제작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힘입어서 같이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사실 매수가랑 비중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가격대까지는 바로 가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이거는 무리한 물타기를 해서 뭐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내가 매수가에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손실폭을 축소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요. 고민 잘 하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26님께서 코스모 신소재를 들고 계시는데 네. 매수가가 17만 3천 원에 40%라고 합니다. 이게 비중이 물타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종가가 15만 네. 9천 원인데 코스모 신소재도 2차전지 섹터지만 최근에 네.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처음으로 네. 긍정을 들어주신 손여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계속 긍정이었습니다. 아까 중립 한번 빼고요. 네. 네. 일단 아까도 중립이 왜 중립이냐면 비중이 아쉬워서 중립을 든 거지 종목 자체는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로 오면은 뭐 추가 매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하셨는데 만약에 평단가가 20만 원 위였다, 그럼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16만 원 이하로는 이제 평단가를 낮출 수가 없죠. 계속 15만 5천 원, 16만 원 사이를 두들기고 있으니까. 근데 뭐 종목별로 비교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만큼 메리트가 코스모 신소재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재 기업이 뭐 포스코홀딩스, 뭐 LG화학, 에코프로, 에코프로PM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뭐 말해보라고 하면은 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제 에코프로PM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뭐 70% 하회했다 이런 뷰가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로 이 낙폭을 막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에서 만들고 있는 양극화 물질은 보통 삼성 SDI로 들어가는데 이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잘 노는데 공부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삼성 SDI는 정말 무던하게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그들의 성장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데 삼성 SDI 자체에서 나 이걸로 성공할 거야 라고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양극화 물질을 납품하는 코스모 신소재 실적이 견조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퍼가 높다는 거죠. 지금 업종 퍼가 11.5이고 코스모 신소재가 182.06, 11개월 선행퍼가 107.26이고 에코프로가 한 40 정도고 에코프로 BM이 60 정도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코스모 신소재가 위에 있는데 견조합니다. 이거는 제가 코스모 신소재가 만약에 나중에 하락을 해도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고평가니까.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견조하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 도형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8만 원, 2차 목표가는 20만 7천 원 정도 잡고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 손절가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한 주의 마지막엔 금요일인 만큼 네. 다음 주 장도 든든하게 준비를 해봐야겠죠. 뭐 코스피 변경 이슈도 있고 또 땡스기빙이 끝나고 미장도 열리게 될 텐데 다음 주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조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 이슈가 어찌됐든 12월 초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수급 제한적인 시장은 정말 11월 달 내내 그래왔지만 그래도 좀 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아직 진정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유지하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AI 2차 파동을 좀 대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장 내에서 움직이는 로봇주, 자율주행 내지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까지 전반적으로 2차 AI에서 파생되는 흐름들이 지금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조정 나올 때 그러면 다른 M7 종목들도 같이 밀리나요? 라고 봤었을 때 안 밀렸습니다. 엔비디아만 밀렸죠. 아직도 지금 산업 확장 구간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전에 잠깐 잊혀졌던 섹터들 아니면은 현재 지금 시장이 떠오르고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 계속 시장 주목해 보시면서 미리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잊혀졌던 이전 거 조금 붙이자면 메타버스가 잊혀졌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AI 글라스 아니면 XR
혹은 지금 전방위 산업 쪽, 휴대폰 이런 쪽으로 계속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조 팀장님은 AI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예병군 대표님의 한 주 전략도 들어볼게요. 뭐 돛을 달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즘 시장은 좀 미풍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얘기 드렸던 게 네. 순풍이긴 한데 미풍이다 얘기 드렸었는데. 네. 조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심이 회복하기는 회복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투심 회복의 어떤 과도기 아니냐. 그러니까 의심을 수반한 과도기. 그러니까 투심이 좋아지는 구간은 분명한데 그 의심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막 기분이 들뜰 만큼 올라오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의 어떤 뭐 조기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잡을 시기가 분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는 그 시기가 돼야 한다는 거. 과도기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 분위기, 야 이렇게 시장이 좋을 수 있어로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돼갖고 내가 주식이 없으면 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짧게 봐야 될 시기도 아니고 길게 봐야 되고 매도 관점 시기도 아니고 매수 관점 시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풍이지만 순항을 하고 있다. 네.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손 팀장님은 어떤 전략 좀 짜주시겠어요? 네, 한 줄평으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실지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저번 주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괴리를 줄이고 있죠. 그다음 수급 동향도 꾸준하게 이제 앵커님께서 해주셨지만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잘 하고 있다가 오늘 하루 팔았습니다. 근데 시장에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뉴욕 시장은 쉬고 있고 유럽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하방은 지지가 되고 있고 투자분들은 다음 주에 뭘 투자할지 이런 모멘텀을 찾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개인의 순매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면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섹터는 투자의 실력이 없으신 개인 투자분들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강호진 전문가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모멘텀 플레이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자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시장을 계속적으로 올려줬던 반도체나 뭐 AI,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급들이 거기서 쏠리는 게 아니라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좀 단기적인 플레이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지금 그런 신규 상장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셨다라면 시장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 오르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내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괴리감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거 좀 탈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여전히 좀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뭐 파월 연설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내용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호재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니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단기적인 그런 플레이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다음 주 수요일에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도 있고 또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일정도 있더라고요. 네. 뭐 파월 의장의 발언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좀 변동성에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다음 주에는 좀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해 주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상전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